요즘 이상하게 사람이 귀찮아졌습니다. 예전엔 약속이 있으면 설레기도 했는데 요즘은 괜히 취소하고 싶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단체 카톡방 알림은 쌓여만 가고 읽고도 답장을 안 하게 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하나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 요즘 왜 이러지? 사람이 싫어진 건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겠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순간 전엔 새벽까지도 무언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누워서 유튜브만 보다가 잠이 듭니다. 조급함이 줄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성장인지 포기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자꾸 일이 꼬이고 계획은 틀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시기. 분명 뭔가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오늘 저는 그 결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마주치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오히려 이상한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재배열되는 중이고, 조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준이 생기는 중이고,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방향을 바꾸는 중인 시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너무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좋아지는 신호가 아니라 망하는 신호로 읽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포기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자책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뭔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사람도 싫고 약속도 싫고 계획을 세워도 금방 무너지고 그때 저는 그냥 번아웃이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시기가 사실은 제가 기준을 세우고 있던 시기였다는 걸.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하기 싫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멈춰도 금방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시점이 흥미롭습니다. 보통은 뭔가를 해냈을 때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연구들을 보면 그 이전에 먼저 정리가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걸 내려놓고 관계가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드는 거죠. 그게 먼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뭔가 이상하게 조용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거나 사람이 줄었거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거나 그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5가지 심리 신호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반복해서 발견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좋아지기 직전의 사람은 이상하게도 먼저 멈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 그럼 그 신호 5가지를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호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제대로 읽는 법에 가깝습니다. 같은 현상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 해석의 틀을 오늘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엔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요즘은 그 조급함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무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없어진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에는 비교 기준점, reference poin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거나 불안해할 때 그 감정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생깁니다.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서 조급한 거고 남들보다 덜 가진 것 같아서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조급함이 줄어든다는 건 이 비교 기준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던 눈이 서서히 나 자신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사람은 외부 기준에 끌려다닐 때 가장 많이 소진되고 내부 기준이 생길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행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급함이 줄었다는 건 남의 속도에서 내 속도로 갈아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그냥 게을러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배법을 하나 드릴게요. 조급함이 줄었는데 하고 싶은 것은 있는 상태라면 그건 성장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워있고 싶은 거라면 그건 번아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차이 기억해 두세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귀찮아지면 내가 우울한 건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쁜 사람이 된 건지 불안해지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에너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방향과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방향. 외향형과 내향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채우고 어떤 관계가 나를 비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이 내면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관계의 질에 더 민감해진다는 패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암호하거나 잘 어울리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게 능력이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수가 줄어듭니다.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가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선택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적지만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줄어드는 게 고립이 아니라 선별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귀찮아졌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다면 그건 선별입니다.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누군가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태라면 그건 다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관계가 막힌 것일 수 있거든요. SNS를 보다가 자괴감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축하보다 왠지 모를 공허함이 먼저 온 경험.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 비교 이론, 소셜 컴패리전 티어리라고 합니다.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이론인데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보다 타인과의 비교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냥 본능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진화한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과도해지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보다 남이 뭘 하는지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들 피드를 봐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그냥 저 사람 잘 됐구나 하고 넘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욕심이 없어진 건가 하고 걱정하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비교가 줄었다는 건 내 안에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남의 삶이 덜 중요해진 게 아니라 내 삶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행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는데 그 불안의 모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엔 이런 불안이었습니다.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다들 잘 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불안은 나를 갉아먹는 불안입니다. 방향이 없이 그냥 크기만 큽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불안의 문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 선택이 나한테 맞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이 불안은 움직이는 불안입니다. 크기는 비슷해도 방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앞의 불안은 반추, 루미네이션, 뒤의 불안은 성찰, 리플렉션에 가깝습니다. 같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인데 반추는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성찰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건져냅니다. 스탠포드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의 감정조절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능력, 즉 인지적 재평가, 커그니티브 리어프레이설가 발달하는 시기가 되면 같은 불안도 전혀 다른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그게 성장입니다. 이게 5번째 신호인데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동기, 그리고 내부에서 오는 동기.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재적 동기, extrinsic motivation과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서, 돈이 생기니까, 남들이 보니까 하는 것과 그냥 하고 싶어서, 의미가 있어서,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흥미로운 건 외재적 동기는 보상이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칭찬이 없으면 안 하게 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게 됩니다. 반면 내재적 동기에서 시작된 행동은 다릅니다. 당장 결과가 없어도 계속됩니다. 아무도 안 봐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기 시작할 때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깁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수십 년간 연구한 자기결정 이론, Self 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외부 압박이 아니라 자율성과 내적 의미감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대부분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시기가 먼저 온다고 합니다. 책을 집어들게 되고 일기를 쓰게 되고 무언가를 정리하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여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됐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좋아지기 직전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지금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조급함이 줄어든 것, 사람이 귀찮아진 것, 비교가 덜 되는 것, 둘 안의 모양이 달라진 것,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그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했던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이 일어나고 열정이 타오르고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순간. 영화나 드라마에서 늘 그렇게 그리니까요. 주인공이 어두운 방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한 햇살을 맞으며 달려나가는 장면. 그게 성장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성장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현실의 성장은 훨씬 조용합니다. 어느 날 별 이유 없이 방이 정리돼 있고 예전엔 참을 수 없던 사람의 연락을 그냥 나중에 답하게 되고 하기 싫었던 일을 그냥 앉아서 하게 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변하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이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안 달라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변화 맹체인지 블라인드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각 연구에서 나온 개념인데 변화가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면 사람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극적인 변화는 잘 보이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나 그때 이미 바뀌고 있었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바뀌는 중인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신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신호들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이지 완성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지 아직 꽃이 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버트 반두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효능감, 즉 내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완수의 반복에서 온다고요. 큰 걸 해내는 것보다 오늘 하려고 했던 작은 것 하나를 실제로 해내는 것. 그게 쌓일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완수해보세요.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 좋고 메모장에 오늘 하루를 한 줄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 미뤄뒀던 답장을 하나 보내는 것도 좋고 방 한 구석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실제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서서히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만들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이 어렵고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를 조금 다르게 읽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됐으면 한다는 것. 교수님이 칠판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늦은 밤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조용히 건네는 말 같은 것. 오늘 영상이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뭔가 꼬인 것 같고 잘 안 풀리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그 느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아지기 직전은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용하고 좀 이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시기. 그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신 거라면 여러분은 지금 망하는 중이 아닙니다. 준비되는 중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신호 중에서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인지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그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관계가 정리될수록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의 심리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2번 신호가 마음에 걸리셨던 분들 꼭 다음 편도 봐주세요.